네,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화장품 관련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실내 노마스크 멀지 않았다라는 기사인데요. 오늘 정기석 단장이 코로나 대응 일산 전환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럽 호흡기학회에 참가를 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사들이 단 한 명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때문에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장에서 화장품 관련주가 그 기대감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관련된 호재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기사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대신에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K-뷰티 굉장히 큰 시장이 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미에 이어서 일본에서도 색조 브랜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 브랜드보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더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때문에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미 시장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매출이 66%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지금 실적이 부진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중국의 경기 부진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 화장품주 흐름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츠한불과 에이블-CNC 오늘장에서 노마스크 기대감에 큰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각각 8%, 5%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청담글로벌은 중국과 한국의 항공길이 늘어나면서 그 기대감에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은 3분기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밖에 북미와 일본에서 큰 시장 흐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향후 전망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관련된 종목들 줄 세어보면서 화장품주 전반적인 이야기와 함께 각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9월 19일 줄 서는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화장품주 탑5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함께 줄 세워볼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 나왔고요. 박수원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리뷰할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박수원 매니저님, 바로 이 푸른저축은행 얼마 전 종목이었었는데 현재 18% 넘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유 전략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푸른저축은행을 비롯해서 제주은행이 오늘 또 크게 움직임을 좀 보여줬지 않습니까? 자, 지난주에 이 부분들을 이 시간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수요일이었는데,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금리 인상, FOMC 금리 발표 전까지는 그래도 좀 들고 가도 단기 수익을 좀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FOMC에서 금리 발표를 알 수 있는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목요일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우리가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좀 들고 가볼 수 있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저는 푸른저축은행에 대해서 좀 일단 단기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익률이 무려 18%를 보고 계신데 그런데도 목표가를 터치하지는 않았어요.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으셨잖아요. 높게 네.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푸른저축은행이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PBR로 따졌을 때도 0.8배 정도 수준 보여주고 있고, 흐름들이 좀 괜찮다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아무래도 좀 올라가다 보면 일반 은행들도 예대 마진이 올라가겠지만 이런 저축은행들도 예대 마진이 좀 올라가거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국내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PF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익 구조가 다변화되면서 상당히 좀 실적을 받쳐줄 것을 좀 기대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푸른저축은행이 오히려 좀 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시장이 좋지 못한 흐름들에 있어서 수급이 몰리면서 좀 단기 상승 흐름을 잘 가져가고 있는 흐름들인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하시고요. 저는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일단 30% 이상 좀 잡았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18%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할 여력은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600원에 접근했는데 현재 16,050원 달려가고 있는 푸른저축은행입니다. 네, 푸른저축은행 수익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한규수 매니저님한테도 이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 때문에 오늘처럼 푸른저축은행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FOMC가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런 흐름은 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런 흐름은 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워낙에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시장의 관망 심리가 워낙에 강하고요. 또 그 결과에 따른 공포 심리들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제한된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종목군들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한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이런 종목 쪽으로 이제 순환 반등세가 좀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흐름은 조금은 더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이제 FOMC 회의 전후로 해가지고 시장의 이제 흐름이 만약에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일단 이제 개별적으로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나중에 이제 조정을 받고 또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FOMC 회의 전후로 해서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에 있어서는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제 매도 포인트를 잡아가는 전략이 좋겠고 그러나 이제 소외되고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등 포인트를 잡아가는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과는 약간 반대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그 흐름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네.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라갈 때 좀 팔고 내려갈 때 좀 매수를 해보는 이런 전략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화장품인데 그동안 많이 좀 소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뭐 한국 화장품 9.3% 올랐고 이츠한벌 8.5, 코리아나 7.51, LBCNC도 거의 6% 상승했는데 이 화장품주들의 오늘 갑작스러운 상승 이 배경은 무엇인지 먼저 박수원 매니저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들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자, 아무래도 뭐 지금 뭐 노마스크 얘기 나오고 있죠. 네. 뭐 거기에다 지금 보게 되면 뭐 일본 단체 여행 관광객들 관련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뭐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시진핑 뭐 방한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어요. 뭐 이런 흐름들이 뭐 전체적으로 좀 일단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도 오늘 또 발표가 됐는데 2만 명 이하로 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외에서는 우리가 좀 노마스크로 또 다닐 수가 있지만 실제 아직까지 실내에서는 아직 전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불안한 감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뭐 마스크를 뭐 실내외에서 아직까지는 좀 끼고 있는데 네. 뭐 이거 끼고 다니다 보니까 불편한 감을 조금은 줄어들긴 했어요. 처음에는 좀 불편했었는데 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노마스크가 된다면 아무래도 화장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고 뭐 그 부분들은 분명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뭐 좋은 결과가 좀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고 국내 화장품 수출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다만 좀 중국 시장이 옛날처럼 그렇게 화랑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좀 붙고 있고, 아직까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노마스크 하기는 좀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지역 자체를 이제 봉쇄를 해버리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중국에 대한 이제 수혜는 좀 일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 외 지역에서 수혜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감이 올랐고 또 화장품주 하면은 중국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둘이 이렇게 엮여있는 링크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진핑 주석 방한 이야기 나오면서 좀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한교수 매니저님 이 화장품 종목들 중국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렇으면 우리 투자자 입장 그리고 회사에서도 중국에 대한 기대를 접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그쵸. 앞으로 이 중국에서 호재가 나온다면 화장품주들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호재가 나오게 되면 저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뭐 과거처럼 큰 시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나올 거로 일단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호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이겠죠. 일단 중국 시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많이 진출을 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했어도 중국 자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과거처럼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 중국이 리오프닝을 시작을 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북미라든가 이쪽에서는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실적이 매출이 감소하면서 또 다른 나라 쪽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다 보니까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국 시장이 좀 리오프닝 돼가지고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게 되면 적어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감소하는 일은 좀 멈출 거로 보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쪽에서 매출이 증가하면 실적이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화장품주들의 주가는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 뭐 중국이 제일 문제고요. 중국만 좀 안정되고 중국의 리오프닝만 진행이 되면은 단기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쪽 매출이 부진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일본과 북미 시장을 공략하고 네. 있는 만큼 실적을 좀 방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박수범 매니저님 같은 의견으로 보시나요? 네, 지금 저는 뭐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과거처럼 그렇게 늘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워낙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국수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좀 민족주의 개념이 좀 너무나 강합니다. 멘탈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국인들한테 판매를 할 때 그래도 중국 제품보다 한국 제품이 좀 안정적이면서도 더 좋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뭐 그런 이제 젊은 층들이 좀 화장품들을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용률이 거의 저조하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서 중국의 특수를 노리기에는 뭐 좀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고, 중국이 지금 당장 뭐 봉쇄가 완화되고 뭐 코로나에 대해서 위드 코로나로 정책이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물론 그런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 화장품 업체들도 지금 중국에서 ODM으로 좀 화장품을 제조 생산을 해주고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뭐 그쪽 시장은 좀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뭐 코스맥스라든가 한국콜마라든가 네. 뭐 코스메카라든가 이런 쪽은 좀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그 외에는 조금 브랜드를 가지고 좀 영업하기에는 중국 시장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관점입니다. 아직까지.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어렵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중국 화장품이 엄청 발전을 많이 했어요. 뭐 그렇다는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중국 화장품에 대해서 광고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도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도 발전하고 화장품도 다 네. 발전하고 있어서 무섭게 과연 따라오고 중국의 있을 이 매출 부진을 이제 좀 따로 떼어놓고 다른 상승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이 화장품주를 봤을 때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채팅창 하나만 읽어봐도 될까요? 네, 읽어보시죠. 네, 말티님께서 울언니 일본 영주권자인데 우리나라 거가 더 좋대요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본 화장품보다 국내 화장품이. 원래 일본 화장품이 엄청 좋은 거 알죠? 가부키 화장이 일본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예. 아이라인 막 이런 게 엄청 좋았거든요. 네. 근데 한국 브랜드가 일본에서 세지고 있대요. 그래요? K-뷰티. 뭐 K-뷰티는 뭐 와, K-뷰티. 좋습니다. 좋다. K-뷰티 좋다. 이 K-뷰티 이끌어 가서 그 안에 또 보자면 요새 리오프닝주 이야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K-뷰티도 리오프닝 안에 들어가니까 최근에 뭐 여행이나 면세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네. 여행, 면세, 화장품 이렇게 리오프닝주에서 가장 좋게 보시는 건 뭐예요? 일단은 지금은 카지노를 먼저 봐야 되겠죠. 카지노가 일단 제일 우선적입니다. 일단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이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지노 관련주가 최근의 흐름 자체가 가장 좋은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역시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서 해외 여행을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을 하고 또 밖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제 중국으로 자유롭게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게 되면 카지노뿐만 아니라 항공 쪽도 많이 좋아질 수 있고요. 또 역시 여행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다만 지금 이제 중국 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열리지 않다 보니까 지금 여행주들도 그렇고 항공주들도 그렇고 또 카지노 관련주도 그렇고 아직은 반쪽짜리 시장밖에 안 되는 형태고 화장품도 역시 아직 반쪽짜리 시장밖에 아직 안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시장만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게 되면 카지노뿐만 아니라 여행이라든가 항공주 그리고 화장품주들까지도 뭐 큰 시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비례 어떤 반등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중국 업체들의 이제 화장품에 대한 어떤 생산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품질이 이제 우리나라 상품과 이제 중저가 상품은 그 제품 품질이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중국 시장이 열리더라도 크게 예전처럼 크게 매출은 늘어나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쪽에서는 가성비 대비 제품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런 한국 제품에 대한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중국 시장만 좀 열리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의 어떤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오프닝주들이 다시 한번 달리는 타이밍을 중국 시장의 개방으로 네.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가능성이 제일 높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일단 뭐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중국이 뭐 지난번에도 이제 흡입형 뭐 백신 뭐 개발했다는 소식하고 그다음에 모더나 백신을 이제 가져오려고 또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 좀 들리고 있고요.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런 추이가 형성이 되게 되면 결국엔 중국도 리오프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서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오프닝주에 대한 전망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그럼 오늘 화장품주 탑5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바로 순위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간만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화장품주 관련된 4위와 5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매니저의 4위 LG생활건강, 그리고 5위에는 아모레퍼시픽이 있고요. 한규수 매니저의 4위 한국화장품, 5위에는 에이블 CNC 있습니다. 박소 매니저님부터 가보겠습니다. 4위, 5위가 말 그대로 대장주들을 놓아주셨는데 이게 화장품주에 대한 전망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은 제가 봤을 때는 뭐 LG 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 움직일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일시적으로 좀 오르긴 했지만 지속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잘 움직여주고 있고 오히려 지금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뭐 물론 시장 자체가 오늘 좀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좀 고점 대비해서 많이 조정을 받은 위치죠. 뭐 그러다 보니까 거의 2014년도 가격대까지 거의 다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길적 반등이 나왔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그렇다면 오늘 뭐 중소형주 화장품들이 움직이는데 대형 화장품이 안 움직인다? 뭐 그렇다면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 돌아선 건 아니다라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지금 시장에 있어서 좀 더 보유하고 언제쯤 정확한 추세적인 변화를 줄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아모레퍼시픽과 그리고 LG생활건강에 대해서는 물론 좋은 회사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본을 투자한 만큼 수익이 좀 더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좀 성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수익률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덩치는 커지고 있는데 수익률은 오히려 좀 낮아지고 있어서 뭐 그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정도 아직까지 실적이 아직 그렇게 좀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그리고 LG생활건강의 주가를 되돌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시장과 아직까지는 또 동조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아직 뭐 적극적 대응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한규수 매니저님께서는 중국 시장 개방이 그래도 화장품주들에게 좀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의 신호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박수원 매니저님은 보셨을 때 화장품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요건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국 시장이 좀 더 마찬가지네요. 중국 시장이 좀 열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네.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일본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지금 잘 판매가 되고 있다는데 글쎄요 지금 현재 판매는 좀 잘 되고 있다는데 그동안 너무 안 좋았던 부분들에서 기저효과에 따른 판매량이 좀 늘어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죠. 잉글우드 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코스메카가 이제 대주주로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 뉴욕 옆에 보면 잉글우드 C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잉글우드에서 OEM, ODM으로 외국 브랜드들을 이제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주가가 그렇게 잘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뭐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네. 그동안 너무 안 좋았던 부분들에서 늘어나는 거지 새로운 어떤 새롭게 뭔가를 제시할 수 있을 만큼의 매출 규모는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그리고 진짜 좋았다면 제가 봤을 때 잉글우드 랩이 오늘 급등이 나와줘야 돼요. 주가 그렇네요. 자체가 네. 급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급등을 못했다는 건 그만큼 해외 시장에서도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환율 시장에서 달러 벌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잉글우드 랩이 상승을 못하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 좀 이 업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저는 버려라는 관점은 아니에요. 네. 버려라는 관점은 아니고 좀 더 확실하게 추세를 잡아줄 때까지는 관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의 잉글우드랩에 대한 움직임을 좀 확인해 보면 화장품 업황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쪽에 대한 미국향 매출도 어떤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잉글우드랩이 올랐어야 되는데 오르지 않았다. 대신에 오늘 오른 종목이 바로 한규수 매니저님의 5위 종목 에이블 CNC입니다. 오늘 장중에 10%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일단 5위로 해주신 이유, 심지어 또 주의까지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순위를 결정한 기준이 네. 일단 워낙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다 보니까 네. 또 오늘 뭐 이제 화장품 탑 5 종목을 이제 분석하는 날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화장품주들이 지금 당장은 뭐 당장 크게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좀 길게 보더라도 일단 기업의 가치가 좀 안전한지 여부를 좀 받고 그 안정성과 더불어서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종목을 그 5종목을 이제 주로 세워봤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에이블 CNC가 이 과정 중에서는 뭐 안정성이 조금 결여된 부분들, 또 경쟁력도 많이 좀 약화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5위에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에이블 CNC라는 종목권을 미샤라고 하는 그런 상품, 저가 화장품, 질 좋은 그런 저가 화장품 시장을 열었던 그런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사모펀드죠. 그 IAMP라고 하는 이 사모펀드가 이제 그 가지고 왔었는데 그 사모펀드가 이 회사를 다시 내놨습니다. 지분 자체가 59.2% 가지고 있다가 이제 지분을 내놨는데 그 이유가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과 함께 고심 끝에 제품을 내놨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만큼 이제 사모펀드는 보통 이제 부실 기업을 인수를 해서 정상화 시킨 다음에 높은 가격에 파는 그런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상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매물을 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회사가 한때 어떤 회사가 M&A를 중심으로 해서 큰 등치가 큰 대기업들이 가져가게 되면 주가는 한 번 정도 급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회사를 뭐 어떤 회사가 이제 인수를 해갈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매각이 잘 될지보다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태. 이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 3년 동안 실적도 다소 부진한 상태.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 뭐 중국 경기가 좀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쟁력 자체가 다소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돌발적인 호재처럼 지금처럼 잠깐 정도의 어떤 반등세는 나올 수 있어도 네. 뭐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5위 종목으로 올려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위 종목 에이블 CNC 매각 이슈와 관련돼서 5위로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박수원 매니저님 4위 종목 LG생활건강 보는데 이게 아모레퍼시픽은 5위, 4위가 LG생활건강. 그래도 LG생활건강이 한 단계 더 높거든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뭐 화장품만 있는 게 아니니까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일상생활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뭐 제품들을 만들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을 제외한 뭐 샴푸라든가 치약. 뭐 그렇죠. 치약, 린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상생활 필수품들이 좀 많이 또 있다 보니까 그쪽 매출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뭐 25.4%입니다. 그리고 아하. 화장품 쪽에 보면 매출이 지금 54.9% 거의 55% 정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절반 이상이 화장품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방어는 된다는 거죠. 생활용품 쪽이랑 그리고 음료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에서도 뭐 어느 정도 좀 매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LG생활건강이 그래도 화장품에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는 아모레퍼시픽보다는 포트폴리오가 좀 안정화되어 있다는 관점에 있어서 LG생활건강을 4위로 올렸고 아모레퍼시픽을 5위로 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LG생활건강 음료도 19.7% 가지고 있는데 음료는 어떤 게 있어요? 음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뭐 건강 뭐 드링크류도 있고 건강 드링크.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뭐 딱 집어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쪽으로도 매출이 나오나 봅니다. 상당히 20% 가깝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사업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LG생활건강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생필품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더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다 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순위를 줬습니다. 네. 이어서 한규수 매니저님 4위 종목 볼 텐데 한국화장품입니다. 에이블 CNC와 마찬가지로 오늘 좀 급등을 했던 종목들을 하위권을 줬네요. 그렇죠. 일단 뭐 바닥에서 급등이 나오니까 이제 추격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래서. 약간 좀 경각심을 좀 네. 갖자라는 측면인데 마찬가지예요. 한국 화장품은 지금 이제 뭐 그 기초라든가 색조 화장품 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제 화장품 판매를 하는 업체인데 많은 종류의 화장품 판매하는
신기합니다만 이 회사의 주력 화장품 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브랜드라든가 이런 제품 자체가 지금 별로 없는 상태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실적도 지금 4년 연속 이제 적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유보율도 지금 172%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전체로 재무구조 자체가 조금씩 위축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화장품 업계의 침체 국면이 좀 더 이어지거나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제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약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주력 상품이라든가 주력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경쟁력도 많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가 한국 화장품 똑같이 장기간에 걸쳐 하락세가 나타나고 반등 어떤 시그널달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다 뭐 이런 재료들에 의해서 잠깐 모멘텀에서 잠깐 움직이는 그런 형태는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펀더멘털이 개선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정도 고점 매도 포인트를 잡아가는 이런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위와 5위에 있는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박수원 매니저는 이 대형주, 대장주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을 4위와 5위에 배치하면서 일단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뷰로 말씀을 해주셨고 한규수 매니저는 4위와 5위에 한국화장품 에이블 CNC를 배치하면서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 위주로 놓으면서 지금 좀 조심하면서 들어가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하위권 종목들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바로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화장품주 탑5 중에서 2위와 3위 공개됐습니다. 박수범 매니저의 2위 에이블 CNC 있고요. 3위에는 코리아나, 한규수 매니저의 2위 아모레퍼시픽, 3위에는 LG생활건강입니다. 일단 두 분의 뷰가 갈리는 게 보입니다. 에이블 CNC가 이렇게 위치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박수원 매니저님은 상위권에 줬고 한규수 매니저는 5위에 이렇게 위치를 했고 거꾸로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게 위치가 됐습니다. 대형주에 대한 시각이 두 분께서 네. 완전히 다른가 봅니다. 예, 먼저 3위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코리아나부터 들어볼게요, 박수원 매니저님. 지금 댓글창에서는 서로 싸우겠는데요. 크크크크라고 네, 그럴 올라오고 확률이 있어요. 높습니다. 네, 파이트입니다. 예. 뭐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저는 좀 뭐 기술적 분석으로 좀 들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황을 열심히 분석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시장도 아니고요. 그리고 기업을 열심히 분석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시장도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지금 기술적인 흐름들, 특히나 기술적 흐름들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추세적인 변화를 좀 줄여가는 종목들, 네. 이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는 관점에서 일단 LG생활건강이라든가 대형주들, 뭐 아모레퍼시픽에 비해서 그래서 단기 상승 탄력이 좀 긍정적이다라는 판단이고요. 물론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나온 건 아니고 뭐 네. 단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제 말에 귀를 기울여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뭐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뭐 제조 판매를 하는 업체인데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지금 피부 관리사업이라 해서 뭐 세레니크라는 이제 가맹점을 좀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임대업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전체 매출에서 98%가 다 화장품 쪽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튼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자인, 녹드, 뭐 세니텍, 뭐 비치가인, 앰플렌 여러 가지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코리아나가 앞으로 또 기대해 볼 만한 게 뭐 고기능성 원료 개발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능성 화장품 제품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원료를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주게 되면 그래도 코리아나 주가 상승의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코리아나도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뭐 수급도 좋고 전체 분위기도 좋지만 이런 호재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뭐 지금 하락 추세에서 오랜만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들에서 코리아나 긍정적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나 이야기. 근데 코리아나가 15일에도 7.78% 정도 올라갔고 오늘장에서도 그렇죠. 7.5%가량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네. 접근을 해봐도 될까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물론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네. 아직은 혹시나 동사가 뭐 주가가 좀 밀린다면 오히려 음봉에서 매수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장 주기수가 지금 4천만 주인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900만 주 넘어섰어요. 900만 주가 넘어섰고 네. 뭐 최근에도 뭐 주가가 거의 한 18% 정도 상승했는데 자 거래량이 600만 주가 넘어섰습니다. 이렇듯이 그동안 좀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 형성된다는 거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성형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성향이라는 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변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변화가 상당히 어려운데 주식에 있어서의 이제 하락 추세를 계속 보여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거래량의 변화가 보여준다는 건 분명 단기 상승 추세적인 변화를 주겠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업황이라든가 실질적인 재무 상태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 단기 반대 흐름이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남아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현재 대응해도 괜찮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 반등 전환 중에 있는 코리아나 살짝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진입해봐도 좋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코리아나 들어봤고요. 이어서 한규수 매니저님의 3위 종목 LG생활건강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박수원 매니저는 이 생필품도 포함한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한규수 매니저님 그 외에 LG생활건강 다른 투자 포인트 있다고 보십니까? 투자 포인트 있죠. 어떤 게 있는데 있을까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좀 기사 하나 나온 거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중국에서 그 일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입국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라는 이런 기사도 좀 나오네요. 아까 제가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좀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혹시 지금 나온 소식인가요? 그렇죠. 지금 나왔네요. 제가 타이틀만 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네. 중국이 이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규정이 이제 조금씩 완화되고 있고 추세적으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시각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속도가 이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느냐 이게 관건이겠습니다만 요 기사는 분명히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분명히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 시장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이 모두가 이제 미국 FOMC 금리 정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만 중국 시장이 개방되는 것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호재가 될 것이고 화장품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도 단기적이나마 뭐 크게는 옛날까지는 못 가더라도 단기적이나마 호재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정도의 호재라고 한다면 화장품 관련 전반에 걸쳐서는 주가는 거의 바닥을 친 것으로 일단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손실에 대한 우려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보게 되면 LG생활건강 같은 종목들은 이제 업종 대표주 맥락의 종목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이제 65만 원 정도 선에서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정성과 경쟁력입니다. 일단은 업종 대표주 맥락의 종목이고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사업 부분과 함께 음료 사업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생활용품 사업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분기 실적 자체는 조금 부진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적이 그렇게 엄청나게 나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실적 개선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겠고 마찬가지로 LG생활건강도 지금 현재 중국 시장 자체가 위축되다 보니까 탈중국 전략을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하고 있고요. 또 일본 진출과 더불어서 미국 시장 진출도 굉장히 하고 있는데 네. 요즘에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이 미국 현지 화장품 업체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 시장에 빠른 속도로 진출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도 지금 현재 뭐 더 에이본 컴퍼니 같은 이런 회사들을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LG생활건강 같은 분들은 지금은 좀 지루하겠습니다만 어떤 그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단기적인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조금 지루하겠습니다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굳이 매도까지 할 필요는 없겠고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물량을 줄이고 빠져나오는 이런 관점의 대응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물티슈 사업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왔다라는 기사가 네. 났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접겠다라는 기사가 또 새롭게 나왔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주가에 영향이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습기 그 물티슈 사업 부분 자체가 이제 규모 자체가 적을 겁니다. 사업 비중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철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악영향은 별로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물티슈에서 유해 성분이 나왔다는 기사가 이 기사 말고도 저는 예전에도 한번 들은 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 물티슈 사업에 있어서 조금 뭔가 안 좋은 사업 이미지가 안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철수를 하게 되면 이 회사 이미지에는 오히려 개선되는 좋은 어떤 이미지가 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뭐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재에 대해서는 대응을 했고 규모가 크지 않았던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규수 매니저님의 3위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바로 좀 2위 종목 아주 핫할 것 같습니다. 2위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 박수원 매니저님. 네. 자, 앞에서 이제 애블 CNC에 대한 이야기 한규수 매니저가 해줬었는데요. 일단 보류 의견을 주셨네요. 박수원 매니저님. 맞으신가요?
유망 ABC에 아닌가요? 대해서요? 예. 아니요, 단기 유망. 단기 유망 네. 종목으로 네, 주셨죠. 네, 네. 그럼 최근에 이 매각과 관련된 미샤 이야기 아까 했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주가 상승이 된다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한규수 네. 매니저님이 아까 ABCNC 네. 경쟁력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격해 주시죠. 저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를 처음으로 이제 시장을 개척했던 부분들이었고, 연간 매출액이 1,000억이 넘을 정도 엄청난 붐을 좀 일으켰죠. 그러면서 LG생활건강에서 그와 비슷하게 뭐 더 페이스샵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중저가 브랜드 샵이 많이 좀 만들어졌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ABCNC가 우리가 좀 보면 이제 미사죠. 미샤를 비롯해서 이제 어퓨라든가 스틸라라든가 여러 가지 색조 화장품 관련된 브랜드를 많이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하는 이유가 36개국에서 지금 39개국에 37,000여 개의 판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 이쪽 동남아 시장뿐만 아니라 엄청난 판매처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망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중소기업 치고는. 그 부분들이 하나의 또 화장품 시장이 좋아진다면 빠르게 실적 개선과 그에 따른 성장성을 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위에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도 뭐 기술적으로도 수급의 움직임도 잘 보여주고 있고 이틀 연속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은 기술적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추가 상승이 있을 수도 있는 기술적 위치까지 있다고 합니다. ABCNC. 네. 한규수 매니저님, 기술적 위치로도 별론가요? ABCNC?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일단 좀 경쟁력 올라서 없다? 추경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뭐 시장이 우리가 지금 뭐 화장품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굳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죠. 박수 매니저는 5위야 아모레퍼시픽을 해줬고 지금 ABCNC보다 같은 2위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이 더 나은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업종 대표주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그 화장품 사업 비중이 한 89% 역시 전형적인 이제 화장품 업체로 보시면 되는데, 예. 이제 중국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역시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약 이제 190억 정도 적자로 전환할 정도로 실적이 많이 안 좋았고, 그래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근데 이제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역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미 시장 쪽으로 이제 진출을 많이 하면서 북미 시장에서 이제 성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또 일본 시장 진출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부진을 북미 시장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 시장이라든가 동남아 쪽에서 많이 하려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는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북미 현지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타타 하퍼라고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한 인수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대표적인 이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라네즈를 앞세웠던 일본 시장 진출이 이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부진했던 실적 부진들이 어느 정도 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일본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가운데서 중국 시장이 이제 언제쯤 열리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 시장이 조금씩 열리고 또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오고 또 우리나라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하고 또 중국 사람들도 마스크를 벗고 일상에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대감에 의한 반등세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대표주민에게 안정성과 함께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이 그래도 하반기로 내년 정도에서는 조금 있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투매에 대한 어떤 공포보다는 좀 기다리면 한 번 정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는 제가 싸움을 부추겼다고 잘한다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ABCNC 관련해서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 내일장에서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채팅창에서 누가 이겼나. 네. 저희가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도 또 이제 수요일 두 분 나오시니까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뭐 치킨 한번 걸까요? CNC, 잠깐만요. ABCNC 내일 갈 거라고 보세요? 저요? 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를 걸고 넘어지지 아니 말고요. 그렇게 여기서. 말고 팀 대결 하려고요. 팀 대결? 저는 내일장에서 올라갈 수 있다에 한 표를 걸게요. 그럼 저는 자동적으로 한규수 매니저의 편에 돌아서겠습니다. 그럼 내일장에서 올라가면 저희가 사비로 커피 한번 쏠까요? 박수원 매니저님?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러면 내일장에서 올라가면 이쪽에서 쏘는 거고 내려가면이죠?
네? 올라가면이라면서요.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올라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ABCNC가 올라가면 그렇죠. 저희가 사는 거고. 네, 그쵸. 그렇죠. 저희 이제 반에서는 같은 말을 둘이서 왜 다르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내기가 들어갔습니다. 내일 ABCNC의 주가 흐름 한번 보고 뭐 어떤 규정으로 잡을까요? 뭐 양봉이 나올지 음봉이 나올지? 내일 종가 기준으로 올라가 있으면 근데 이쪽에서 이거 쏘는 거고. 방송에서 너무 단타를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저희가 우리끼리 뭐 그런 게임이에요. 정도 힘은 없어가지고 네. 우리끼리의 전혀 게임입니다. 우리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네. ABCNC 두고 저희가 또 커피 내기 또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수요일 한번 저희가 또 이벤트로 커피 보내드릴게요. 네. 자, 이어서 그럼 이제 저희가 2위 종목과도 2위 종목 모두 살펴봤거든요. 이제 대망의 1위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화장품주 대망의 1위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1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보 매니저의 1위 이치한불이고요. 한규소 매니저의 1위 클리오입니다. 아까 채팅창에서 정은는 님이었나요? 네. 1위에 이치한불과 클리오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쪽에서 1위를 놓아주셨던 건 좀 단기적으로 봐도 좋다? 이런 의견이 아닐까 싶은데 박수원 매니저님 일단 이치한불 그런 관점입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일단 단기적으로 좋다라는 관점에서 들고 나왔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뭐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R&D부터 시작해서 마케팅까지 해서 뭐 지금 주력으로 해서 유통 종합 화장품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동사가 지금까지 보게 되면 뭐 한볼 화장품이랑 이제 합병을 한 이후에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출도 많이 줄이고 있고 판공비도 많이 줄이고 있고 그에 따른 뭐 이치한불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화장품 쪽의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는데 지금 네오팜이라는 이제 연결 재무제표로 잡히는 회사가 있어요. 네오팜 같은 경우 이제 보습제라든지 민감 피부 쪽에 이제 기능성 화장품을 좀 만들어내는 곳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아무튼 뭐 아토피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토피 얘기 나오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네오팜이라는 회사인데 이 네오팜의 최대 주주가 이치한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결 재무상으로 보더라도 네오팜이 전체 매출의 64%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이치한불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이치한불이 물론 뭐 자회사가 오히려 매출이 좋고 실적이 좋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뭐 아무래도 좀 색조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충분히 단기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뭐 기업 분석을 잘한다고 해서 좋은 회사가 무조건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이 잘 나온 데서 무조건 주가가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심리적인 요소가 좀 많이 좀 작용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치한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성장성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지만 그에 따른 기저효과에 따른 거래량도 많이 형성되고 다시 한번 단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기술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이치한불을 충분히 대응할 가능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치한불을 그런 이유에서 좀 1위를 두고 내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에 하나 내일 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뭐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낼 거니까요. 이제부터 좀 시작이 아닌가라고도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위 화장품주 이치한불이었습니다. 이어서 한규수 매니저의 1위 종목 클리오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클리오는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 이제 실적 영업이익이 최근에 이제 2, 3년 동안 우상향으로 하는 종목군들 중에 네. 거의 유일한 종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화장품 업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화장품 업체들은 이제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만 클리오가 최근에 이제 실적이 우상향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올해 상반기에 뭐 2, 3월 달에 주가가 단기로 15,000원 선에서 25,000원까지 한 차례 급등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색조 브랜드 전문 업체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색조 브랜드 뭐 클리오라든가 뭐 페리페라라든가 구달 같은 이런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 이제 매출이 이제 사상 최대 반기 매출을 달성할 정도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클리오 같은 종목들이 어떻게 되면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었을 때 가장 큰 수혜주가 되는 것이고 또 중국 사람들이 만약에 리오프닝 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주로서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색조 화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내에서 매출 증가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역시 이제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서 매출이 좀 부진합니다만 미국이라든가 또 유럽이라든가 일본 쪽으로 이제 그 매출 확대라든가 이쪽에 대한 진출을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큰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미국에서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무려 이제 124%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또 베트남이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이런 나라 동남아 쪽에서도 매출액이 무려 118% 성장할 정도로 굉장히 해외 쪽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매출 증가세가 좀 감소세가 좀 진정되고 그리고 해외 쪽에서 이런 어떤 색조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끌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지금 브랜드 화장품들이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북미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K 컨텐츠와 관련된 한류 붐이 또 하나의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 한류가 쉽게 꺾이거나 그럴 상태는 일단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국마저도 만약에 시장 자체가 열리게 되면 화장품 관련주들과 어느 정도의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질 거고 그런 가운데 클리오가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지금 당장 색조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화장품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 전반에 걸쳐서 분석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요 클리오만큼은 지금 구간에서는 뭐 굳이 팔 필요 없겠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보실 분들은 저는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이라든가 주가 위치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큰 수익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의 반등 가능성이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두 분께 1위 종목 더 여쭤볼게요. 한규수 매니저님,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보유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뭐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구간이 온다면 뭐 엑시트 전략이라든지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보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화장품주들이 전반에 걸쳐서 저는 이제 바닥권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굳이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안 파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고 그러나 이제 들고 계시면서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하는데 이 반등 포인트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일단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시장이 언제쯤 열리느냐 이게 관건인데 일단 클리오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구간에서 이제 주가 반등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어떤 재료들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200일 이평선 대체로 이제 그 18,000원, 18,000원에서 길게 최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2만 원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의 어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목표가를 갖고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클리오 들어봤고요. 박수원 매니저님, 이치한불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이치한불은 뭐 좀 전에도 설명을 좀 말씀 좀 드렸지만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치한불 뭐 기술적으로도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좀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아직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렇게 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또 뭐 화장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면세 관련 쪽 그리고 여행 관련 쪽 그리고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뭐 화장품 쪽도 단기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겠는데 뭐 아쉬운 거는 오늘 뭐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아마디 퍼시픽이 움직였다면 오히려 지금 추세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는 있는데 중심이 되는 LG생활건강과 오히려 지금 아마디 퍼시픽 같은 게 주가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좀 더 시가총액이 좀 더 가볍고 뭐 단기 상승할 수 있는 종목적으로 대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치한불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이 이치한불과 클리오의 가격 전략이 아닙니다. 내일 에이블 CLC가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저와 한규수 매니저는 일단 내일 추가 상승은 없을 거다 쪽으로 걸었고요. 민소 아나운서와 이 박수원 매니저는 내일 추가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장 마감하고 저희 같은 시간 방송에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한 총 5분에게 그래도 커피 쿠폰을 좀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후 이벤트에 대한 공지 내일 또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수원 매니저님 말고 한규수 매니저님부터 가보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요? 예. 자, 내일 장 끝나고 역시 이제 3시 50분에 이제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제가 무료 방송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공포스러워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무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수가 저는 이제 서서히 이 바닥을 좀 만들어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공포 심리가 너무나 많고 네. 시장을 나쁘게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될 포인트, 시장을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 그리고 너무 부정하지 말자라는 측면. 투매보다는 지금은 저는 이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과연 모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종목 쪽으로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공략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 많이 힘듭니다만 그러나 좀 희망을 가지고 내일 무료 방송 많이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도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한규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박수범 매니저님, 저랑 같은 편 무료 방송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시장이 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지만 이 속에서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죠.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푸른저축은행이라든가 제주은행이라든가 그리고 고려신용정보 관련 종목들 지수는 내려갔지만 이런 종목들은 다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제주은행 오늘 10%가 넘는 또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 푸른저축은행도 상승 추세가 아주 강합니다. 뭐 이와 관련된 리뷰를 좀 해드리면서 좀 내일 우리가 또 관심 가져야 될 단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시장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지수와 상관없이 올라가는 종목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플러스 18% 수익률 보고 계시고요. 박수범 매니저의 무료 방송 지금 바로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줄 서는 종목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네, 계속해서 줄선 종목 두 번째 섹터,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할게요. MBN골드 김민성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매니저님, 우크라이나 재건 특징주를 오늘 가지고 나오셨는데 가지고 나오신 배경 먼저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푸틴이 종전에 대한 휴전 언급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초에 지금 상반기에 피해 추정액으로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만 했을 때도 632조 가량, 이제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도 더 높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하반기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이 전쟁이 좀 지속적으로 피해액이 커질수록 더 프로젝트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여기서 이제 재건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더 받을 수 있는 수혜가 인프라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좀 푸틴이 최근 들어서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목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은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건주를 좀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어떤 종목이 있기 전에 먼저 리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일알미늄이 최근에 좋은 주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9%대 수익률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갈까요? 아무래도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도 알루미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40만 톤 정도 이제 감축을 하고 유럽에서는 이미 120만 톤 가량 이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알루미늄에 대한 공급망 우려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크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유지가 되고 있고 모멘텀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조일알루미늄이 먼저 좀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일알루미늄뿐만이 아니라 이제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수혜받을 수 있는 바닥권 종목을 접근하셔도 좋고 조일알루미늄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홀딩하면서 좀 더 지켜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일알루미늄 리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 어떤 특징주 3개가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 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버다임, 도아 엔지니어링, 해인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해인부터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해인도 우크라이나 재건 특징주에서 급등락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가 흐름 좀 좋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뭐 데모라든지 먼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선두로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종목을 이제 지금 와서 좀 접근하기에는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닥권에서 해인같이 힘을 모아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이제 폭이 훨씬 더 높게 남아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충분히 적고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좀 지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땐 내년 봄까지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고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이제 계속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될 때마다 단기적인 수익이나 중기적인 수익 다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크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사 모아간다라는 전략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부담 없이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굴삭기라든지 불도저의 이제 건설 이제 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장비 업체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대표적인 게 해인이 항상 잘 움직여지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크게 슈팅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조금씩 이제 슈팅에 대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가 나타나고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집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럼 두 번째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으로 볼 텐데 이건 오늘 또 많이 올랐거든요. 네. 거꾸로 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것도 근데 이제 좀 바닥 한번 찍고 나서 살짝 반등 추세로 올라오는 수준이고 크게 슈팅을 나오는 뭐 데모같이 뭐 VI가 터지면서 네. 10% 이상 수익이 나오는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고 지금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나타났다. 이 정도로만 보실 수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어서 이거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도 좀 빠르게 좀 우리가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해인보다는 좀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는 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이제 막 수급이 좀 굉장히 좋게 나왔으니까 장기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우크라이나에서 사업하는 국내 엔지니어링 중에 유일한 상장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으로도 이제 뭐 도로 재건에 대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전쟁 때문에 이게 스탑이 된 상황인데 이제 전쟁이 종전이 나거나 휴전이 되는 상황에서는 도화 엔지니어링이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업의 인프라를 키워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기대감이 가장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좀 힘있게 움직여지는 모습이 보여졌고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나타날 때는 좀 더 힘있게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서 2위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도화 엔지니어링 2위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네. 순위를 언제 결정해 주셨나요? 우리 순위가 그러게요. 없어졌는데 지금 두 번째 그럼 넘어가면서. 해인 두 번째로 네. 두 번 아니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번 종목이었습니다. 네, 2번 종목 도화 엔지니어링 봤고요. 이번에는 3번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보겠습니다. 오늘 갖고 오신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좀 안정적인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안 그래도 뭐 저번부터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가 붙으면 잘 간다 약간 이런 맞아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최대한 안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때는 재건주가 굉장히 좋은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시면 재건주는 어차피 언젠가는 종전이 되기 시작을 할 거고 이 프로젝트가 결국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재가 결국엔 시간이 지날수록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장기적으로 지켜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하면은 심리적으로도 좀 우리가 대응하기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가장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좀 흐름이 굉장히 나쁘지 않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건설이나 재난, 국방의 이제 종합 사업 분야를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중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 중장비 쪽에 대한 수출 인프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고 재건주 외에도 이제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까지 인프라를 같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블루오션을 갖고 있어서 기대감도 꾸준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이제 큰 수주, 대형 수주를 따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가 있는 종목이라서 좀 부담 없이 접근하셔도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인, 도화 엔지니어링, 현대 에버다임 세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이 세 종목 중에서 오늘 김민성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다 좋은 종목이고 이제 결과적으로 크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지만 최근 들어 시장이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FOMC 회의 전까지는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관점으로 해서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현대 에버다임을 공략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략주 이제 매수
밴드를 말씀드리면은 네. 매수가는 8,400원에서 8,500원 사이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서서히 모아간다라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00원 정도를 잡으시고 손절가는 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가격 전략 들어봤고요. 추가적으로 좀 질문이 네.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을 들어갈 때는 현대 에버다임처럼 네옴시티도 같이 좀 엮여있는 종목들을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차피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재료성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주가 모멘텀이 얼마나 힘있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료가 얼마나 접근성이 좀 유효한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따져보면 좋은데 사실상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게 현대에버다임을 우리가 재건주를 보고 들어갔지만 네옴시티에 대한 모멘텀으로 크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률적으로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재료가 많을수록 좀 더 우리가 접근하고 기다리기 마음 편한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현대에버다임은 여러 가지 인프라를 얻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공략주로 설명을 드린 이유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FOMC 이후에 접근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내일 장에서 바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내일 뭐 장이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좀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우리가 비중을 10%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10%보다는 뭐 2%, 3%씩 사 모아가는 전략으로 자동적으로 평단을 맞춰간다라고 하면은 좀 더 큰 수익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현대에버다임 알겠습니다. 조정을 보이더라도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공략주까지 들어봤고요. 김민성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무료 방송 진행 예정이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녹록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 좀 시장 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접근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끊임없이 많은 정보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MBN골드 김민성 네이버 밴드에 검색하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장중 메시지를 이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계속해서 교육 받아보시고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김민성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뉴욕으로 넘어가 볼게요.